줄눈 자체가 하얘지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여기도 굉장히 손쉽게 지금 깨끗해지죠? 잠깐 영상은 넘기지 말고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놓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청소 전문가 에릭입니다. 저 오늘은 인덕션이든 아니면 가스레인지든 그 벽면에 음식물들이 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더러워졌을 때 그 타일을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벽면에 찌든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찌든 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수세미로 문질렀을 때도 쉽게 나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방법을 알려드리고 청소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표면들을 청소를 진행을 해볼 건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액체 타입으로 되어져 있는 오븐 약품을 가지고 청소를 할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도 청소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라는 점 알아주세요. 이렇게 물을 담을 수 있는 조그마한 버켓에다가 물을 살짝만 받았어요. 물을 정말 딱 조금밖에 안 받았는데 이 물도 살짝 따뜻한 물이에요. 이 물에다가 이제 약품을 섞어 줄 건데요. 굉장히 때가 많이 심하게 찌들어 있다 라고 할 때는 물 반, 약품 반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줄이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줄였을 때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그리고 이러한 약품들을 이용하실 때는 장갑은 꼭 필수로 착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환기가 잘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냄새에 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요. 물 양의 반 정도에 해당하는 약품을 지금 부어줬어요. 네, 그러면 이제 청소를 진행을 해볼게요. 근데 지금 이제 이 표면을 진행을 해줄 건데요.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밑에 쪽에다가 제가 물티슈를 잠깐만 좀 놔주도록 할게요. 혹시나 다른 표면에 상처를 입힐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만 해줘도 확실히 보호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물티슈 아니면 안 쓰시는 신문지 아니면 손걸레 같은 거를 놓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제일 메인으로 더럽기 때문에 지금 좀 전에 약품을 섞은 거 있잖아요. 이거에다가 이제 수세미를 이용을 해서 할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수세미는 사용감이 조금은 있는 걸 사용을 해요. 표면 자체에 상처를 남길 확률도 훨씬 더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바를 때는 뒷부분에 있는 스펀지를 이용을 해서 바를 거예요. 충분히 적셔준 후에 꽉 짜서 이 상태로 전체적으로 묻혀줄 거예요. 일단은 너무 많이 흐르게끔 할 필요는 또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문질러 주면서 약품을 다 입혀줄 겁니다. 한번 이렇게 입혀주시고 그 다음번에는 조금 덜 짜서 한 번 더 입혀줄 거예요. 조금 흐르게. 네, 지금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약품 자체가 마르지 않게끔 해주는 거예요. 약품을 발라주고 나서 약품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되는데, 그때 이 약품이 말라버리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상태로 다시 또 굳어버리니까 작업을 또 다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2번 정도 발라줬으면 그 다음번에는 거친 면을 이용을 해서 한번 문질러 줄 거예요. 노란 표면 보이시죠? 노란 표면을 문질러 볼게요. 지금 찌든 때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게 눈에 보이시죠? 지금 여기도 보여드릴게요. 찌든 때가 나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줄눈 자체가 하얘지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여기도 굉장히 손쉽게 지금 깨끗해지죠? 이렇게 줄눈이 많은 타일 같은 경우는 줄눈 전용 브러쉬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잠깐 테스트로 몇몇 군데 보여드린 거고요. 저는 약품을 한 번 더 발라주고 나서 그 다음번에 조금 시간을 줄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더 손쉽게 청소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방에 있는 찌든 때를 청소를 하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걸 할 때는 일단 약품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오븐 청소하는 약품 자체가 주방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오븐 약품은 꼭 하나 있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업 자체를 할 때는 시간을 충분히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청소를 진행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면 처음에 일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먼저 발라놓고요. 그 다음번에 다른 작업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약품을 한 번 더 발라놓고 다른 작업을 하다가 나중에 와서 마지막으로 스크럽을 해주게 되면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시간 분배를 잘 하시면서 청소를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약품을 발라주고 나서 수세미로 문질러 주면서 그리고 줄눈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줄눈 자체도 청소를 같이 진행을 해줬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번에 잘 닦아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결과가 바로 보일 수 있도록 물티슈를 이용을 해서 한번 닦아 볼게요. 지금 이제 표면을 보시게 되면 표면 자체가 아까 전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깨끗하게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해봤어요. 제가 지금 전체적인 면을 다 끝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께 보여주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심했던 가운데 부분만 청소를 진행을 했어요. 약품을 이용을 해서 충분한 시간 동안 잘 불려주시고 그 다음번에 간단하게 문질러만 줘도 손쉽게 청소가 되니까 여러분들도 꼭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물티슈로 보여드렸는데 가정에서는 다른 청소용 손걸레를 이런 데 사용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청소용 손걸레를 사용하게 됐을 때 이렇게 심한 때들 같은 경우는 청소용 손걸레를 나중에 빨아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물티슈나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청소를 진행하셔도 되고요. 이러한 청소 약품들을 사용하시는 게 꺼려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청소 약품 같은 경우도 올바른 약품을 올바른 곳에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했을 때는 굉장히 시간적으로나 금액적으로나 효율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청소 약품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거부감이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천연 성분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걸 이용을 하되 이제 시간과 힘이 굉장히 더 많이 든다는 점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볼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